항상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지식 포럼 그냥 가볍게 모여가지고 팀워크 쌓는 시간인데 이게 늘 보면 아침에 올 때 이날이 좀 두근데요. 보면 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또 이게 괜히 멋있어 보여야 되겠다 또 본능적으로. 오늘은 또 부장님 모시고 이런 거 생전 이렇게 뭐 업무 보고 이런 스타일도 안 해봤는데 뭐 내용은 있겠지만 오늘 좀 더 이상합니다. 자, 2019년 이제 첫 번째 지식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고한 대로 오늘은 부회장님 모시고 지식 그 업무 보고 겸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부회장님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말씀은 준비하신 말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끔 사무실 가서 이제 안면들은 이렇게 좀 봤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참 하게 됐습니다. 이따 제 소개는 다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어쨌든 오늘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에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크지 않은 조직이지만 작년에 뭐 매출로 따졌을 때는 사실 뭐 작다면 작은데 그 우리 교량 매출이 한 15억, 그 연구비 매출이 한 15억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매출을 했고 당연히 뭐 수익은 났죠. 수익은 났는데 이제 얼마가 났는지는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지금 이가연들이 하고 아주 머리를 써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야기는 좀 했는데 투비와 나투비입니다. 오늘은 공부했는데요. 투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한 성과를 이룹니다. 작년에도 그 우리 같은 규모에서 그런 연구비와 그런 매출 정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뭐 건설회사나 엔지니어 사람들은 다 지금 매물로 나오거나 월급을 못 주거나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좋은 것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된 매출이 한 40억에다가 지금 확보된 연구비가 한 10억, 10한 2, 3억 되는 데다가 지금 전반기에 A평 연구할 거 생각하면 그거 한 15억 하고 하반기에 공사 한 2, 30억만 더 따면 세 자릿수 매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아주 그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내가 준비를 오늘 말이 좀 많아졌는데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12월 달에 지식포럼 할 때 그 우리 10주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베이사가 집에 상이 있어서 그냥 오늘 미뤄버렸고 12월 9일이 사실은 작년 12월 9일이 우리 10주년입니다. 우리 아들 생일하고 똑같은데 그 돌이켜보면 2008년 12월 9일 날 제 동생 그 이준환 사장 그 창고에서 그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명함 그냥 가짜 명함만 팔아가지고 우리 부회장님 찾아갔어요. 첫 번째 부회장 찾아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 재산이 빵원, 내 전 재산이 빵원이었고 찾아갈 때 저기 수원에 들어섰는데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겠는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 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5만 원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2만 원 넣고 가서 갔는데 인사드렸는데 제가 겁나는 게 뭐였냐면은 야 5천 원인데 밥 안 먹자 이러실까봐 겁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돈 없으니까 그냥 대우건설의 상무님인데 밥 얼마나 그래 국밥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딱. 근데 지금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뭐 제가 인생의 큰 형님이자 부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지만은 또 보면은 원래 토목 매출 엄청 늘어날 거고 바닥판 교체가 뭐 들어서 알겠지만은 도로공사에서는 전부 다 모듈로 한다 그러지. 또 국토부 지금 그 어제도 저 대우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진화 건설, 스마트 건설 해가지고 큰 챕터 하나가 모듈러예요, 모듈러. 그래서 우리는 전부 교량을 다 모듈러 하는 기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밝고 또 기술 시식권을 지금 팔아가지고 잘하면 우리가 이제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술의 소유는 대우 건데 우리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때는 잘 희망적인데 또 근데 나투비로 보면 부정적인 방향 보면은 에너지 쪽은 매출이 없어요. 에너지 쪽은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제 영향력으로 애기평에서 과제를 딸 수 있는 거는 이번이 재수 좋으면 마지막이야. 재수 좋으면 원래 과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꼭 이어지고 비즈니스 모델 꼭 성립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목 쪽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공사 리스크가. 대신에 수익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이런 것들 개선하는 시간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늘 좀 이렇게 저 사람은 현실에서 동 떨어진 소리 한다. 이 몽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맞습니다. 저 몽상하는 사람 몽상. 근데 제 몽상이 현실이 되면 우리가 백년기업이 될 거고 현실이 안 되면 그냥 서서히 소멸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우리가 나태해지면 서서히 소멸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무모한 도전과 그 도전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안 그렇고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혁신을 거부하면 그냥 서서히 소멸하다가 한 3, 4년 후에 할 일 없어지겠죠. 할 일 없어져. 갈등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고정관념 무모한 도전을 하는 해로 제가 강제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토목사업과 에너지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라. 제가 늘 작년 한 해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는 선언적인 얘기였고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모한 도전 전제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세상에 없던 걸 만들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하고 관례를 상세히 분해해가지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뭐냐. 우리 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늘 강조하지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본 거 내가 모르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건 세상에 극히 일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바보 같은 아이디어에서 대박이 나고 아이디어는 또 많아요. 저도 이게 큰 문제인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할 수가 없어. 왜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실행을 하는 게 중이고요. 옛날에 그거 해볼 걸 하는 후회보다 옛날에 그거 하다가 실패했지 하는 후회가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토목사업팀에는 바닥판을 정확하게 제작하고 공사 중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그냥 유지지 뭐. 유지하다가 리스크를 한번 닥치면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해봅니다. 가변 거푸집이나 이송장치, 모르타슬 이런 걸 원가를 30% 절감하겠다. 어떻게든 공법을 개선해가지고. 그래서 매월 모이든지 이런 외부의 아이디어를 차용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원가 30%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보는 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우리 그 기술 시식권 이전을 해놨는데 그 업체가 만들 공장이나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 보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업체에게 기술 시시 업체에게 이런 원가 절감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술 실시 계약할 때 기술을 좀 올리자. 너희들 원가 많이 남으니까 이익 많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 우리 지금 협력업체 브로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하면 크레인이 없어. 크레인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 당신들 크레인 아낀 비용 당신들 반 가지고 우리 반 가지자.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두 번째는 이건 저번에 한번 시도를 언뜻 하다가 말았는데 건설 산업을 좀 플랫폼화할 수는 없을까? 지금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재료 만들어서 공장에 만들어서 그 재료에 따른 우리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들은 아마 플랫폼 어떤 방식의 플랫폼이든 우리가 중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는 적고 확장은 기하급 수준에 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공장을 1000평짜리 했다가 물량 많이 확보해서 10,000평짜리 만들겠는데 이런 방식의 진행은 기하급 수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보면 업월크는 전 세계적으로는 업월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국내에는 크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모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작은 회사도 모여가지고 당신들끼리 거래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뭐 영업이나 설계나 생산이나 설치 인력 장비 자재 같은 것들을 그런 식의 플랫폼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해?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아무도 안 해보니까. 자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기반을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PC는 다 외주죠. 그리고 지금 기술 시식권 받고 내가지고 설계를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생산 우리가 어디 누구를 하는 사람 찾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작은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6월까지 계획을 한번 완성해보고 12월 달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플랫폼화 시키는 스타트를 한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NS팀은 연구과제 정년도 목표 달성하고 신규 과제를 창출하겠다. 멋진 생각이죠. 멋진 생각인데 이거는 그러면 끝. 자,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식 공유 태양광 발전소 멀티 플랫폼 이거 말이 엄청 긴데 이 플랫폼에 우리가 그 에너지 큐브를 기반으로 해서 그 툴을 확장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직 단층형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시설하우스 그런 과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여기다 다 때려넣자 이거죠. 일로 와라 전부 다 그런 식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4월 달까지 액션 플랜을 김 차장이 이미 만들기로 저하고 합의했어요. 저하고 합의했고 지금 도와주고 12월 달까지는 그 액션 플랜대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린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1월에 BM을 런칭해서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보든지 이렇게 내년 1월부터는 BM 런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습니다. 그리고 NS탐 제일 중요한 거는 2019년 신규 과제 준비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과제를 좀 맵시 있게 만들려면은 그 다른 사람이 하던 그대로 말고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아주 멋지게 다 된다든지 만든다든지 3D 프린팅을 갖다가 수직 다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제 준비도 이거는 서부장하고 얘기했었는데 솔라 드래프트 타워는 그 밑에 열을 해가지고 수직 상승 기준을 만들어서 그 풍력 발전하는 그 과제를 서부장하고만 지금 현재 얘기했는데 요거 우선 원래 신규 과제부터 완성하고 나면 다음 과제 준비는 또 이거 말고 또 언어들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직원이었을 때가 있었고 나도 직원을 다루는 사람이라 보니까 직원 유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거 저번에 그 벤처 정신에 제가 기입한 건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원의 유형은 제일 탑이 뭐냐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나한테 실행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컨셉을 얘기해. 누구나 컨셉을 얘기하면은 정보를 찾아서 전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략을 만들어. 그 다음 단계. 자기 아이디어는 없죠. 발굴한 아이디어는. 세 번째는 CD는 아주 나쁜 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아이디어 없이 따르는 사람. 문제는 최소한 문제는 안 일으키는 사람이죠. D가 최악이죠. 아이디어는 없는데 다른 사람 아이디어 듣고 나면 부정적인 면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거 그건 이래서 안 돼요. 웃기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대하는 직원의 유형은 뭐냐면은 일을 맡으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는 뭐 조사 분석 없이 지시만 따릅니다. 그대로 군말 없이. 이건 이 정도만 해도 문제는 안 일으키죠. 근데 다라는 문제갑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이거 해결 안 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하는 그거 해결하는 게 업무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데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일을 시작 못하는 이유를 자꾸 찾아. 일을 안 하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사실 조직한테. 제가 조직에 있을 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내가 A, B, C, D 가나다라에 어디 해당되는지 또 어느 것이 옳은 모습인지를 한번 늘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결되지 않으면 앞에 지금 오늘 하는 소리는 내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자, 회사의 미래를 망치는 태도가 가능한 변화, 그리고 고정관념을 파괴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근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요게 좀 문제될 것 같아. 요것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찾으면 대박이네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반드시 어떨까요? 반드시.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런 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모르는 말을 마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도해보면 되겠네요.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언제 합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구하거나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처나 협력업체에서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옛날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이익이 되는 방에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설득 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사고와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평가 보상이라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연차가 지나면 진급하고 특별한 기준 없이 인센티브 지급하고 연금에 인센티브 있으니까 지급하고 내만 맥히면은 그냥 하고 이랬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R&D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목표가 정량적으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정성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서로가 평가를 해서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서 승진과 평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천. 동료로서 상사로서 다른 이에게 추천을 하겠는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예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정년 걱정 없는
저번에 담당했지만 정년 걱정 없는 그런 회사가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한번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그리고 원래는 내가 선언을 안 했는데 원래 그 전원이 승급을 하는 걸로 하고 특히 저기 윤정훈 과장하고 이경원 과장은 원래 차장 승진하는 걸로 오늘부터 선언합니다. 깻잎에? 그리고 이제 직책이나 직급은 이제 요즘 계속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님, 영어 이름 붙이고 이러면 내부에 좀 하다가 그냥 다시 과장, 차장, 부장이 된대. 근데 어떻게든 내가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저는 어떻게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조직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줘야 돼. 그럼 뭐 총괄, 총괄 이런 거 없습니다. 총괄. 각자가 프로젝트 만약에 과장이 프로젝트 팀장이라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으면 나라도 내가 맡은 역할에도 프로젝트 책임자의 결정이 따르는 거지. 내가 조언해주고 항상 그런 조직이 되는. 뭐 과장이 해도 이사가 팀원이면 그 조직에 이사가 프로젝트 팀장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팀원이고 과장이 팀원이 있으면 팀원은 팀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직이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지시하고 직접 보고받고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엔노트나 원노트나 우리 이런 지식 포럼을 통해서 업무는 공유하고 있어야 돼. 서로 뭔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차츰차츰 회사가 커질 것 같으니 지금부터 회사 문화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걸 깨문다.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이제 나태하지 않기. 바쁘게 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쁘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지. 그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려, 내 말과 행동이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런 얘기하고요. 늘 강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제가 세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선한 목적과 행동. 브리컨의 궁극 목적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행복이 기여합니다. 우리가 수익이 나고 회사가 발전하면 그 성과는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 가족한테 가고 두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우리 목적으로 해야 우리가 죽을 때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원들이 회사 조직 내에서 비전을 뭘로 가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한 이런 도전들을 해가지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벤처를 만드는 거예요. 브리콘을 기반으로. 그러면 브리콘에서 일을 가져가고 우리 연구소 이용하고 우리 공장 이용하고 우리 자본 이용하고 초기에는 우리 경영 노하우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비전이 될 것 같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월급 아무리 받아도 월급 받아가지고는 부자 못 됩니다. 부자 못 돼요.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런 꿈도 한번 꿔보자 하는데 오늘 원래 이렇게 말 길었나 내가 회장님 앞에서 제가 말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기획팀에서 액션 2를 만들 겁니다. 액션 2를.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말해요. 여태까지는 좀 선언적인 일이었었는데 원래는 좀 강요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난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독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늘 강조하는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날 좀 설득해줘야 돼. 근데 날 좀 설득해주고 내가 설득을 당하면 다행이고 설득을 안 당했는데 우리 조직이 있다. 그러면 내 명령을 따라줘야 돼. 불평불만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몽상가는 그러더라고요. 어제 지난번에 그랬는데 몽상가는 헛짓거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하고 상상이 현실되면 대박인 거죠. 다 같이 몽상가가 되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빼먹었다. 오늘 발표할 때 이 발표 들으시면 각자 하는 일 다 아실 거고요. 발표할 때 그거 하는 거 까먹었어. 지난 연말에 우리가 연말에 이벤트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점심 먹다가 각자 20만 원씩 줬어요. 전원한테 20만 원 줘가지고 이걸 다음 지식 포럼 전까지 생면 부지의 사람한테 기부를 해라. 기부를 하자. 그리고 그 경험을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신까지도 기부 못했어. 그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가 얘기해놓고.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서면 그 기부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 제가 좀 길어졌는데 몇 번 했나? 26분. 15분 해야 되는데 20분 좀 길어졌어요. 자, 그럼 다음 누가 있어요?